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지걸리 분지가 이제 이거 쫙 닦고 있잖아요. 싹 닦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것도 싹 닦고 있을 거예요.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원칙을 정하고 사라지는 무형 자산을 발굴하는 등 피란 수도의 정체성을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인구 소멸의 직격탄을 맞은 원도심의 자치구들이 뭉쳤습니다. 하나로는 힘들다. 그래서 5개 자치구가 모여서 연합작전을 펼치자는 건데 이른바 원도심 삼복도로 협의체입니다. 삼복도로 고도제한 완화라는 뜨거운 감자도 수면 위로 들고 나왔습니다. 심청토론 오늘은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김진홍 동구청장, 정주철 부산대 교수와 원도심의 미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심청토론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홍 동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20일입니다. 원도심에 있는 5개 구, 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부산 진구가 모여서 삼복도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자, 목적과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부산시의 정책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동부산권, 서부산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이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문제들, 네. 거기에는 원도심이 항상 보면 소외되는 쪽으로 네. 이렇게 많이 갔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동부산권은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문화, 상업시설, 주거 환경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발전되고 있는 네. 반면에 이 원도심이 소외되다 보니까네 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또 지역 개발 문제, 원도심 공통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자. 네, 네. 이런 그 상생 효과를 내자 하는 그런 취지로서 이 협력 체계가 협의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2030 세계 엑스포 네. 유치에도 기여하는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정 교수님, 바람직한 출범 예. 맞는 거죠? 전국의 모든 도시들이 원도심이 세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부산은 좀 지형적 특성도 좀 있어서 특히 네. 삼복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세태가 좀 심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네. 전국 소멸 지역으로도 지금 대부분 그 원도심 지역이 다 선정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힘을 모아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은 각자 이렇게 추진을 해왔지만 이제는 좀 힘을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2단계로 원도심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제 부산 발전의 가장 중요한 지금 시기인데 시적절하게 지금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보면은 이제 협의체를 만들었을 경우에 공동된 목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 또 이제 5개 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정이 되면서 협의체가 힘을 발휘할지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원도심 협의체라고 하지 않고 삼복도로 협의체라고 한 것은 네. 원도심을 처음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를 잡으면은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네, 이런 네, 부분들이 공통점이 안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네,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삼복도로 르네상스 문제라든가 네, 네, 주거 환경 문제라든가 이 공통되는 부분부터 좁혀가지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점차적으로 원도심의 어떤 문제까지도
점차 넓혀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삼복도로 협의체가 구성됐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해 충돌이 되는 부분들은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제 공동의 이해관계,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 집중되는 그런 협의를 하겠다는데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어떻습니까? 같이 인접하는 구들은 좀 갈등 관계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네네. 또 인접하기 때문에 공통 이익이 생기는 거죠. 네네. 저희가 수도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지금 비수도권 지역이 협의를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지금 부산, 울산, 경남도 같이 힘을 몫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각자 도생이기 네네. 때문에 좀 갈등도 하고 또 지나서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그 삼복도로 지역은 각 구의 행정구역이 좀 나눠져 있을 뿐 사실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같은 생활권을 또 공유하는 지역도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 같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삼복도로의 핵심 문제가 결국 주거 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교통의 접근성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추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아까 잘 보셨는데요. 원도심이 쇠퇴하는 원인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쉽게 하면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선호 지역을 찾아가다 보니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 주거 환경 개선 지구가 이 개선이 되려고 하면은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 건축을 제한하는 이런 규제들을 해소를 해줌으로 해서 네네. 이 문제들은 이 5개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형적 특성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부산은 또 바다가 있으니까 이 바다를 조망하기 위해서 좀 일정 부분 제한을 했던 건데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또 전체 이익에 맞았는데 이게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하나 이게 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그런 면도 많았죠. 그래서 네. 이제는 조금 개선할 곳은 개선해야 된다. 이번에 이제 협의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산시도 아마 이제 협의하기 훨씬 더 네, 좋을 네. 겁니다. 그 삼복도로 위쪽에서 제일 밑에 이제 중앙도로까지 나오고 할 때에 네. 접근하는 게 지금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몇 개 되지 않고 특히 이제 연세가 높거나 아니면 어린 그런 친구들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굉장히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삼복도로를 낀 원도심들이 거의 도로망이 횡적으로 돼 있습니다. 네. 삼복도로도 맞습니다. 횡적으로 돼 있는데 거의 이 수직적으로는 계단입니다. 네네. 쉽게 말하면 6.25 네, 동란 이후에 피난민들이 부산역이나 역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밀려오다 네, 보니까 네. 미처 정주 환경이 형성되기 전에 이 산 지역에 네, 네. 이 거주를 하면서 계단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는 늦었지만 네. 지금부터라도 이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네.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권역별로 7개 지역이 약 한 191억의 네. 예산을 들여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교통약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7개 설치 대단히 그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 방법 외에는 그 위에 쌀이로 내려오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부산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네. 뭐 할아버지들 세대들 네. 다들 이제 삼복도로에 사셨던 경험들이 있고 불편함을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이제 외곽으로 이렇게 확산을 해왔습니다. 우리 네. 같은 해운대라든지 강서 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살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좀 교통편을 증가시키는 이런 투자를 사실은 많이 못했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삼복도 르네상스라는 사업을 통해서 한 1,500억 정도 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든지 트램 설치 같은 것도 사실은 부산시 차원에서 한번 이 삼복도로 지역을 다 이렇게 운행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거가 좀 더 개선되고 또 그런 지역에 또 예를 들면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을 좀 살기 좋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지금 현재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삼복도로 위쪽에 빈집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빈집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 재건축하거나 이런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돈을 또 투자할 만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빈집이 더 늘어나는 네. 악순환이 계속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특히나 청년 인구 감소하면서 그런 지역에 대한 빈집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빈집에 대한 정책들을 지금 준비는 하는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크게 이렇게 기울이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그 빈집을 이번 기회에 좀 시정책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하고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스트 삼복도로 르네상스를 시작하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이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는 지 10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재점검을 해봐야 네, 네. 되지 않겠느냐.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래 이분법적으로 논하기보다는 한번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이제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구청장들의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처음에 초기에는 부산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한 1,500억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이 도시재생 시설을 포함해서 거점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동구에도 거점 시설들이 21군데가 있는데요. 이런 거점 시설들이 초기에는 좀 이 운영이라든가 이게 한 5년 정도는 지원을 하다가 지금 이제 끊어진 상태에서 네. 자생적으로 커뮤니티 주민들 간의 소통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생력도 없고 현재로서는 좀 유명무실한 네, 이런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방치를 해놓을 것이냐, 공통으로 이 용역을 네, 네. 통해서라든가 이 뭔가 대안을 찾는 방법을 만들어서 부산시에 또 촉구를 하고 결국은 부산시가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지 부산시는 조성 다 해줬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할 네, 사항은 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대안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이래서 부산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포스트 삼복도로 네. 르네상스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은 인구 유입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차적으로 가장 기여를 하는 그런 현실들이 지금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개발 문제에 너무 치중할 사안은 저는 아니다. 전면에서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럼요. 전문가나 그것도 우리 또, 예. 행정하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도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그동안의 고도 제한을 줄기차게 유지를 해온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삼복도로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이 천혜의 조망권을 유지를 초창기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50년 거의 가까이 이 건축 규제를 통해서 일체 그 삼복도로 위에는 이 네, 건물이 못 올라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맞습니다. 네. 당초의 취지는 맞지만도 지금 현재 시점에 북항이 재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그 밑 지역에는 재개발들도 같이 초고층 건물들이 같이 들어서면서 네네. 조망권을 다 막아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망권을 스스로 해수부에서 또 부산시도 간접적인 책임이 네, 있다라고 봅니다. 네. 주민들이 잘못해가지고 조망권을 훼손한 게 네, 아니고 네. 이 조망권을 설정한 주체가 지금 조망권을 다 훼손을 시켜버렸기 네, 때문에 네, 네.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5개 건역 안에는 북한 2단계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지역이 완성이 됐을 때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 해본 결과에 5개 지역이 건역이 전체 다 네. 조망이 다 이 훼손이 네, 다 됩니다. 훼손이 그래서 됐다. 네. 저희들로서는 전면 해제를 해야 된다. 부산시가 10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을 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산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지만이 이 삼복도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고도 제한 유지대 해제. 예. 일종의 용도 지역제에 맞춰서 종을 풀고 뭐 올리다 보니까 좀 사실은 관리가 안 된 거죠. 네, 관리가 안 되다 네. 보니까 이제는 주민들 사이에 왜 우리는 이러냐 이제 재개발하면 종상향을 당연하게 보시면서 다 상향하면서 올리니까 이제 삼복도로 지역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뭐 일면 주민들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 밑에 쪽은 굉장히 난개발해서 올려가지고 초고층으로 다 가려버리는데
뒤에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거의 안 되는 측면이죠. 이런 측면에서 항상 시가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보상이 필요할 것인지도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푼다든지 했을 때 좀 그나마 우리가 좀 그림이 좀 만들어질 것인지 좀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올릴 것은 올리고 그리고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하는 그 전략들을 지금 쏟아부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진입을 못하고 풀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에 머물러 있는 거죠, 현재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 속에도 구체적으로 전체가 아니라 어느 지역 거기는 또 이제 높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가장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도시공학을 하시는 교수님 쪽에서 과거에는 이론적으로 많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훼손이 돼버렸다면. 근데 제일 중에 난개발이라는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자꾸 난개발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하나의 걸림돌로 자꾸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난개발이 될 염려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난개발의 합니다. 염려는 없다. 자, 왜 그러나 삼복도로 위에도 지금 재개발 지역을 허용해가지고 뭐 20층, 30층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이 밑에 지역을 푼다고 한들 그 이상 더 올라가지는 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용적률이나 이런 계산으로 볼 때. 근데 이 난개발을 지금 자꾸만 거론을 해서 이거를 좀 뭔가 발목을 잡는 어떤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것은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은 인구 유입에 제가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가장 기여를 하는 그런 현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개발 문제에 너무 치중할 사안은 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왜 북항 재개발을 할 당시에 북항 재개발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도시 설계 도면과 예를 들면 뒤에 이제 동구의 어떤 그런 측면까지 같이 이렇게 그림이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만 만드니까 뒤에서는 이제 따로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데 왜 우리는 반대하느냐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입장이라서 저는 지금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사실 북항 재개발 지역과 삼복도로 지역과의 이렇게 통합적인 개발 도시계획 도면들이 좀 만들어져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좀 청사진적인 계획도 조금 앞으로 시가 좀 만들든지 아니면 협의체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셔서 그렇게 풀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삼복도로를 대변역을 시키려고 하면은 북한과 연계를 하는 그런 어떤 좀 더 큰 플랜과 계획이 나와야 된다. 당연히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북항 재개발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 사업은 부산시가 배제된 해수부 단독 사업이었습니다. 해수부가 어쨌든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매각해서 투자된 돈을 받아가기엔 여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산시 의견도 반영이 안 되고 원도심 의견은 당연히 반영이 안 되는 이제 저희들로 볼 때는 이건 하나의 실패작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북항 2단계 지역이 올해부터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쪽 지역이 이제 엑스포 예정지하고 맞물리는 이쪽 지역인데 이제는 부산시가 부산시의 의견을 이쪽 지역에서는 대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북한 2단계 지역에서는 약간 최소한의 어떤 경관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통경축, 경치 이제 수정축, 초량축, 녹지축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오면은 적어도 북한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역을 만들어서 이 북한 2단계 사업에서 어떤 사업 계획 안에 그걸 포함시켜놨죠. 제가 원론적으로는 그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대안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따라줘야지만이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중앙정부의 개입이 여전한 상태에서 지금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내야죠. 만들어내야 됩니다. 물론 이 삼복도로라는 것은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한 이 삼복도로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저는 굉장히 역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자산으로서 한편으로는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이 삼복도로는 지금 이제 우리 5개구가 그런 쪽에 조금 방점을 맞추되 그동안 너무 생활에 불편한 어떤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요소들을 먼저 제거를 하면서
도시 재생으로 살려야 될 부분들은 살리고, 그리고 또 관광하고도 또 다 연계가 되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하면서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삼복도로 대변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과 연계돼서 보면 사실은 부산 도약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그 주제에 대하여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삼복도 르상스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게 전국에서 도시 재생의 가장 모범적인 첫 출발선이었다고 보이고 이제 전국에 바람을 일으켰다고 보입니다. 근데 한 10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게끔 이게 성과 위주로 달리다 보니까 성과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동력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포스터 삼복도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5개 지자체가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인 새로운 물결을 좀 다른 방식의 어떤 도시재생으로서 부산의 어떤 부활을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삼복도로 협의체라는 것이 원도심의 공통적인 문제를 먼저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동안 각 구가 개별적으로 해왔던 거를 이제는 하나로 뭉쳐서 부산시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정책의 반영을 통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은 사업들을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포스트 삼복도로 르네상스 재점검을 통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또 찾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지역이 공유하는 삼복도로 전체를 연결하는 이 삼복도로 정체성을 살리는 거기서 출발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거점 시설들, 커뮤니티 실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용역을 통해서 운영 실태를 한번 또 점검을 해보고, 또 삼복도로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삼복도로 달빛 걷기, 뭐 삼복도로 예를 들어서 플로깅이라든가 뭐 이어 달리기라든가 또 이제 원도심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통으로 이래 만들어 가지고 이 공감대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현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지난달 서울 신림동 묻지마 살인에 이어 지난 3일에는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묻지마 범죄, 먼저 서현역 사건 보시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까만색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든 채 쇼핑몰 1층을 가로질러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탑니다. 놀란 시민들은 남성을 발견하고 급히 몸을 피합니다. 다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관리자분들이 다 가라고 하셔가지고 지하철 가시는 분도 있고 밖으로 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경기도 분당 서현역의 AK 백화점에서 한 2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1층과 2층을 오가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6분 만에 9명이 흉기에 다쳤습니다. 백화점에 난입하기 불과 3분 전 이 남성은 차량을 탄 채 출입문 앞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보행자 5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과 10분 사이 차량과 흉기를 사용한 끔찍한 범행을 이어가며 무고한 시민 14명의 목숨을 위협한 겁니다. 최근 불거진 이런 묻지마 난동 사건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습니까? 7월 21일에 네. 우리 신림동에서
첫 번째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네네. 해당 영상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급속도로 번지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지게 됐고요. 더불어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서면과 네네. 부산대에서 또 칼부림, 해프닝과 또 예고가 일어나는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핫하게 뒤덮고 있는 그런 사회 문제다라고 봅니다. 네, 불특정 다수를 지금 겨냥한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범죄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네.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이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근 20여 년간 좀 네네. 뭉뚱그려 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좀 반성을 해야 하는데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정의 없이 일반적인 묻지마 범죄로 그동안 다뤄왔었고 뭐 현황이나 실태 조사와 같은 통계 마련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더해서 최근에 사실 불거지고 있는 이슈로는 장기간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네. 정신과나 이제 심리치료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분들의 통원이 좀 멈췄었다라는 부분, 그것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거나 네. 혹은 통원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출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가 있었고요. 더해서 이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거나 이제 고립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분출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묻지마 살인, 칼부림을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 특히나 망상이나 사이코패스 질환자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스크린할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 3년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가난의 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네. 본인이 느끼게 되는 이제 경쟁이 도태되는 부분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 분노를 잘못 표출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부분도 분명히 네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방 범죄도 사실은 좀 자극이 네.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알려진 것만 해도 10건 이상의 묻지마 범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공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살인을 예고한 SNS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김해국제공항 도로에 장갑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틀 동안 인터넷 게시판에 공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 2건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부산에서도 살인 예고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서면역 살인 예고를 포함해 지금껏 7건의 게시글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3건은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3명 중 2명은 10대였는데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게시글을 올리거나 야구를 보다 홧김에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장난으로 올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무기한으로 흉기난동 대응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이는 중입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다닐 때도 주위 조금 더 많이 보고 다니는 것 같고 혹시나 큰 가방이나 그런 거 들고 다니면은 혹시 저기에 그런 게 있진 않을까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경찰력이 집중 투입되고 있는 만큼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더라도 적용 가능한 형사 법령을 통해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들이 확산이 지금 되고 있고요. 모방 범죄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공포 불안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미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굉장히 네. 잦게 일어나면서 이미 우리 시민분들, 즉 국민분들의 그 공포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급증하는 호신용품이라든지 최근에 이렇게 커뮤니티 글로 올라오는 부분을 지도처럼 만든 이 대학생들의 어플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얼마나 이 공포감이 만연한지를 알려주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모방범죄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이제 10대나 20대 분들 중에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장난으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경우에서는 행정력과 수사력이 또 작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도 좀 강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묻지마 칼부림 같은 경우에는 테러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권력이 정상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윤희근 경찰청장께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서 총기, 테이저건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겠다라는 브리핑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국가기관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경찰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문제인데 확실한 면책권 또 사법적 처벌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떤 조처들이 이 부분에서 경찰 대응에서 필요하겠습니까? 뭐 최근 한동훈 장관께서도 그 네. 흉악범 진압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형사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도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네네. 사실 이전에는 현재까지는 이제 범인 제압 과정에서 이제 유형력이라고 하죠. 뭐 정신적이나 이제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실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경찰들이 좀 소극적으로 이 범죄 진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좀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에 대한 그 진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더 넓히겠다라는 부분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를 살펴보면 지금 또 흉악범죄를 제압하면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네. 이미 법이 네. 잘 흉악범. 만들어져 네네.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가 경찰 내부의 관행 그러니까 정당한 제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도부는 책임지지 않고 그 제압했던 경찰관에게 책임을 징계를 물리는 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네. 관행들이 있었죠. 이런 관행들이 먼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경찰의 올바른 행동을 경찰 내부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 문화가 형성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검찰에서도 이런 행동이 일어났을 때 무리하게 기소하지 않는 것. 이 두 문화가 합쳐져야지만 경찰이 흉악범들을 적극적으로 현장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파행을 빚은 잼버리 대회의 불통이 부산 엑스포 유치로 튀지 않을까 부산시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먼저 뉴스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잼버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약 넉 달 앞두고 열리는 대형 국제 행사였습니다. 전 세계 170개 나라에서 4만여 명이 모였는데 대부분 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소속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오히려 악영향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We're going now. Don't you disappoint? I know we don't want to go. Sorry, I'm not allowed to make a comment on it. 영국 가디언지는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야영장에서 조기 철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 선정이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영향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잼버리 대회의 사태가 엑스포 유치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두 행사의 성격과 취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폭염과 준비 부족이라고 하는데 폭염도 사실은 준비 대비에 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준비 부족이죠. 자,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뭐 이번 잼버리 행사 같은 경우는 실험과 실책의 연속으로 이제 국격까지 실추시켰던 행사라고 그렇습니다. 총평을 할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타 지자체로 이렇게 스카우트단들이 뿔뿔이 해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슴 뛰던 대한민국 행위였을 텐데 결국은 피난행으로 마무리된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잼버리를 준비했던 공무원들이 해외의 아주 좋은 사례를 탐방하겠다고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크루즈를 탔고요. 실소가. 맛집을 다녔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축구 경기까지 직관을 하고 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아주 꿈 같은 여행이라고 쓰여져 있었고요. 저는 지난 6년간 이 잼버리를 준비했던 공무원들, 정치인들,
분명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행사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엑스포로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엑스포에 주는 악영향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잼보리라고 하는 국제대회를 결국 잘 치러내지 못한 모습이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굉장한 악재로 네,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엑스포가 몇 년 남았다면 우리가 충분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인식을 개선할 기회가 남아있고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이 악몽 같은 기억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엑스포 개최국 선정이 10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전 세계에서 선발된 그 단원들의 안전과 신변을 대사관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외신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었고 그리고 취재 제한이 걸려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외신들은 충격을 금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스카우트 단원들의 평가는 결국 그 국가들의 평가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외교적으로 모든 대사관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왔던 것은 우리 부산에 대한 설득을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이 안전과 치안과 그리고 국제력을 검증하기 위한 네네.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번 잼버리를 통해서 현실로 다가온 부분에서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에 이제 최종 유치 도시가 결정이 되는데 부산시가 안이하게 이 일을 인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부산시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조언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산시는 그동안 정말 잘 준비했고 네네. 정말 성실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와는 별개의 상황이 갑자기 악조건으로 다가왔죠. 네네. 저희는 멘탈 부여잡고 끝까지 우리가 해오던 대로 잘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해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엑스포와 잼버리는 대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 행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에 대한 신뢰와 그 브랜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위기 관리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부산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가 좀 명확하게 보여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악재를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소위 말하는 액션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잘 할 거예요. 이건 또 다릅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좀 행동이나 뭔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있거든요. 사실은 부산에서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참 힘듭니다. 네. 이게 부산 월드 네. 엑스포지만 네. 사실은 국가 단위 네. 사업입니다. 우리 그러면 국가하고 정부하고 부산시가 협력해가지고 뭔가. 네, 그래서 이제 네. 정부에서 많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잼버리에 참여했던 참가국들. 에게 우리 엑스포의 비전과 그리고 잼버리에 대한 성찰 그리고 진정성 있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가 저는 엑스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질문이 바로 왜 이 잼버리 사태가 악재인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잼버리는 잘 못했지만 엑스포는 잘할 수 있다라는 국가의 메시지를 얼마나 다른 국가가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국가를 떠나지 않은 우리 잼버리 단원들에게 지금부터 보여주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이 교류의 목적을 그대로 살리고 그리고 약속했던 프로그램들을 모두 잘 완수를 K콘서트까지 마무리를 하는 부분까지가 그래도 최소한 이 악재에 대해서 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이제 마무리를 했죠, 그죠? 끝난 거는 끝난 거고 엑스포는 엑스포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하고 부산시가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인정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사과까지 이어져서 엑스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종식시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정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가장 순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성찰을 해야 됩니다. 잘 스크린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찰하고 더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이 행사를 준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서 지나친 비판과
이런 공격들은 뭐 노인 비하라든지 민주당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총선에서 총선만 바라보고 하는 정말 나쁜 공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격을 위하고 국익을 위한다고 하셨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 수습하고 그리고 참가국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현 정부만이 이제 외국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 잼버리에 대해서 사태에 대한 인정을 하거나 국가적인 사과 메시지를 낸 적은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중국 대사에게 왜 그런 메시지 내셨을까요? 전혀 다른 말씀하고 계시고요. 잼버리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중국 대사를 만난 부분은 이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잼버리에 참가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감 표시는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가부 장관께서는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는 실언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정부 태도에 대해선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정치의 기능도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네네.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감 표명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성찰과 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메시지 하는 거 저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행사를 주관했던 것은 현 정부지만 준비했던 것은 전 정부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어도 양심이 있고 상식 있는 정당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비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적어도 현 정부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거대 양당 정당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인정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고요. 비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는 같은 국가에서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국회에서의 정당으로서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사과를 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과를 하는 태도를 가지셔라라고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하시기 전에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뭘 했을까라는 자아 비판 또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국력을 좀 모아가지고 또 다가오는 그 11월에 잘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뉴스도 엑스포 관련 내용입니다. 부산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미군 5호 보급창의 이전을 부산시가 공식화했습니다. 남구 신선대 부두 쪽으로 옮기겠다는 건데 남구와 그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 부산항 북항입니다. 이 일대에는 55 보급창, 8부두 같은 군사시설이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이전을 추진했지만 대체 부지와 재원 마련이 어려워 지지부진했습니다. 부산시가 8년 만에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엑스포 개최 전인 오는 2029년까지 55 보급창과 8부두를 모두 옮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군 부대가 옮겨갈 대체 부지는 남구 용당동 신선대 부두 내 준설토 투기장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 55 보급창을 옮기면서 지역 발전에 오히려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신선대 투기장 쪽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전 대상지로 꼽힌 남구 지역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남구를 지역구로 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주민 동의 없는 이전에 반대하며 도시철도 사업은 55 보급창 이전의 대가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게다가 미군과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남아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미군 5호 보급창 하면은 시민분들 중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5호 보급창이라는 것은요, 1950년부터 부산 8부두로 들어오는 미군의 군수물자를 일시 저장해놨다가 전국에 있는 미군 부대로 보급해주는 보급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규모는 22만 미터 제곱이고요. 네네. 축구장 30개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동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남구로 이전할 계획을 네네. 부산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다소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5호 보급창, 55 보급창 이렇게 막 혼돈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선대로 이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위치가 북한 쪽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이전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뭐 우선 이전이 결정된 것은 엑스포 부지 마련이 목적입니다. 엑스포 그리고 부지 마련. 그 네네. 부지 마련과 동시에 북항 제3단계 개발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함께 이 이전이 좀 네, 공식화되었는데요. 네, 매우 유감이고 큰 실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절차 이행 문제입니다. 네, 절차 이행에 대한 것을 모두 무시하고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리고 공청회나 설명회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시되었고요. 또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뭐 해수부나 그다음에 국무부 그리고 미군에 대한 이런 이해관계자별의 협의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진행되는 차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발표한 거는 그런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 공청회도 있고 또 남구와의 협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가 느끼는 거는 부산시가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신선대 준설토 지역으로 부지가 이전이 되게 되면 네네. 남구 같은 경우는 즉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 철도 시설 이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구 시민들로 하여금은 이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 네. 부분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거기다가 지금 주한 미군에서는 그렇죠. 이 기존 5 보급창을 옮기게 된다면 우리가 엑스포 부지를 양보하면서 굳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160% 정도 더 큰 규모의 땅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우리나라의 영토, 즉 부산의 영토를 더 넘겨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5호 보급창 이전은 국정 과제로 채택될 만큼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절차가 남았습니다. 일단 미 국무부가 주한미군에게 권한을 이양해줘야 됩니다. 주한미군이 이 권한을 이양받으면 우리나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협상을 소파 협의라고 합니다. 그 협의가 끝나게 되면 이제 해수부와 부산시가 또 협의를 통해서 이전할 부지를 찾고 이제 이전을 완료 짓게 되는 아주 긴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많이 남은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저는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협의에 들어오는 그런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미군도 들어와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방부도 해당이 되죠. 또 해수부도 있고.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까요? 해수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방부나 관계 부처가 이 보급창 이전 여부 등을 최종 결정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해 주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그 어떠한 구체적인 결정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지점입니다. 사실은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한미군이 미 국무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오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좀 바로잡고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부산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외부인이 학교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각 일선 학교의 학교 전담 경찰관 운용을 확대하고 외부 출입자의 인적 사항과 출입증 교부 등 방문자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순유출된 부산 인구가 3,842명으로 1분기보다 2,458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 청년층이 가장 많이 옮겨간 지역은 경남 31%, 서울 20.6%, 경기 13.7% 순입니다. 폭염의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산시가 부산 전역의 경로당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전면 개방합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무더위 쉼터는 모두 2,300여 곳으로 늘어나고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표류해온 부산 롯데타워 건립 사업이 오는 17일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부산 롯데타워는 67층 340m 높이로 건립되며 2026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취업자는 170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5천 명이 증가했고 실업률도 8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이 0.8%, 서비스업은 4.3% 늘어난 반면 건설업은 10.8%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3년은 사회적 관계를 끊고 일상을 파괴해 고립과 은둔 그리고 가난을 더 깊게 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공권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적, 사회적 유대와 연대를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사 포커스인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